네, 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캔들 매매를 할 때 어떤 이제 흐름으로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겁니다. 일단 캔들 매매는 기본은 이거예요. 좋은 위치에서 좋은 캔들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치라는 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매매법이 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평선 매매를 한다 하면 이평선에서 발생하는 게 바로 좋은 위치입니다. 내가 다이버전스 매매를 한다 그러면 RSI 다이버전스가 뜬 위치가 좋은 위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좋은 위치는 각자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기존의 매매법에서 캔들만 결합해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이런 캔들 매매의 순서와 어떤 그 커리큘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방향성 파악부터 합니다. 방향성을 왜 파악하냐? 우리는 데이 트레이더지만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미리 봄으로써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인가 아니면 불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러니까 큰 이걸 4시간 봉이라고 가정해 보면 여기 정도 위치라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아침에 오전에 9시에 눈을 떴는데 여기 정도의 우리가 위치에 있어 라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이 파동은 틀릴 수도 있어요. 멜리어 파동은 당연히 틀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내가 이 위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있어 하면요. 그날은 어떤 방향으로 매매를 해야 되죠? 당연히 숏 포지션 위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 반등을 먹으려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숏 포지션 치고 다시 반등했을 때 여기서 숏 포지션 진입하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방향성 파악이에요. 이 방향성 파악이 잘 되면 내가 매매를 잘 못하거나 서투르더라도 확률이 높은 즉 우위에 있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또 방향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죠? 내가 파동을 몰라. 파동 몰라도 돼요. 1시간이나 4시간 캔들로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위치에서 저녁별 캔들이 나왔어요. 아니면 이런 위치에서 여기 파동의 끝에서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캔들 음봉 스프링이나 뭐 작은 캔들 하락다람쥐 이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의 캔들의 힘은 당연히 5분봉 캔들보다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큰 시간대에서 하락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날은 숏 포지션 위주로 매매를 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방향성 파악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위치 파악이죠. 위치 파악은 이렇게 비유를 들게요. 좋은 곳에 내가 사냥꾼이라고 가정을 하면 좋은 곳에서 덫을 까는 겁니다. 덫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감이 와가지고 잡히겠죠. 그게 바로 잡힌 걸 확인하는 과정이 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캔들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좋은 위치에서 좋은 캔들, 즉 좋은 위치에서 사냥감이 좋은 덫을 깔고 사냥감이 잡히는 걸 보고 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위치는 개인마다 틀릴 수가 있겠죠. 제가 보는 위치는 저는 엘리엇 파동, 하모닉, 매물대, 추세선 이런 것들로 위치를 파악합니다. 근데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 없어요. 다 알아봤자 뭐합니까? 다 안다고 승률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위치, 예를 들어서 나는 매물대는 진짜 잘 봐 하면은 그것만 보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각자가 보는 매매법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좋은 위치가 좀 정해져 있는 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저점을 뚫은 위치, 고점을 뚫은 위치나 이런 데를 뚫고 발생하는 캔들 신호, 이런데 단기 고점을 뚫고 발생하는 캔들 신호 혹은 단기 고점에 살짝 못 미치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캔들 신호, 저점을 살짝 높이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캔들 신호 같은 것들은 다 굉장히 유효한 캔들 신호예요.
근데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사용하는 어떤 매매법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보조지표죠. 보조지표는 뭐예요?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시면 이더리움 차트에서 제가 오늘 숏 포지션을 어디서 진입했냐면 이 캔들을 보고 진입했어요. 이 캔들을 보고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정리를 했죠. 왜 여기서 진입을 했냐? 여기서 이제 위치가 일단 완벽하게 좋았죠. 여기서 하모닉이 있었고 매물대도 있었습니다. 하모닉이 여기는 이제 707 패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쵸? 707에 살짝 미달이긴 하네요. 그쵸? 어쨌든 707 패턴으로 보고 진입을 했고 여기 보시면 그 위치에서 하락다람쥐 음봉팽이가 나왔죠. 근데 하필이면 또 좋은 게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고점으로 올라가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여기서 201212가 데드크로스, 1066 쌍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위치가 괜찮네. 기다려 볼까? 좋은 위치에서 좋은 캔들이 나오네. 근데 하필 거기에서 거래량도 감소하고 스토캐스틱도 좋네 하면 진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거들을 열심히 모으시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캔들 떴다고 진입하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보조지표고 저는 이 보조지표를 뭐 RSI, 스토캐스틱, 뭐 거래량 이런 걸 보는데 뭐 MACD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보는 보조지표는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정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입은 뭐예요? 진입도 전략이에요. 저는 시장가 진입을 많이 합니다. 사실 데이 트레이더는 시장가 진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 캔들에서 이 캔들이 발생했을 때 저는 시장가 진입을 전부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진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캔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손절 라인이면 0.34%여서 크지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좋은 캔들이 여기서 발생했는데 고점이 여기야 하면 손절 라인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시장가 진입을 조금만 하시는 거예요. 한 30% 정도. 그리고 반등했을 때 나머지 시드로 다시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도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 근데 각자가 매매하는 스타일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캔들이 발생하고 바로 떨어지는 비율과 캔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반등이 왔다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오고 변곡점이 생기는 비율이 사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후 흐름은 뭐냐? 이후 흐름도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캔들을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수평 횡보가 한 캔들이 한 50개, 60개, 70개 이렇게 길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캔들이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작 우리가 보는 건 5분 캔들이에요. 5분 캔들의 힘은요. 이렇게 캔들을 길게 끌고 갈 만큼 힘이 세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락 캔들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떨어져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이 캔들은 이미 힘을 잃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요. 손절 라인을 터치 안 해도 포지션을 정리하세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캔들이 발생하고 50봉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시세가 반전될 확률이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가 이거를 또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혹은 이렇게 하락하는 캔들이 막 나왔는데 하락하는 와중에 반전 캔들이 나오네. 이 반전 캔들은 이거는 조금 심화 과정이라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그런 것도 이제 이후 흐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관찰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현명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방향성을 볼 줄 몰라. 큰 상관은 없습니다. 위치랑 캔들만 볼 줄 아시면 돼요. 보조지표도 내가 볼 줄 몰라. 크게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좋은 위치에 좋은 캔들이 발생하고 진입 전략만 잘 가지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무슨 책에서 알려주는 것도 없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기준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거를 이제 제 기준을 잡는데 되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루의 매매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또 많죠. 이거에 대해서도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오늘은 여기가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세요. 그리고 매매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매매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잃어도 되는 돈으로 보통 하라고 말씀드리죠. 저는 근데 너무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 무감각한 돈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매매가 오히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매매 습관이 잘못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5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내가 시드가 어느 정도 컸을 때랑 5만 원으로 매매를 할 때랑 마음가짐도 다 다르고요. 배율도 달라요. 잃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면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게 오히려 잘못된 습관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잃는 돈으로 그냥 해봐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드로 하는 게 맞느냐? 내가 잃어도 되는 돈의 최대치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잃으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매매를 내가 처음 하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숙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고 해서 매매가 잘 될까요? 수익을 잘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매매는 많이 하면 할수록 늡니다. 그래서 매매를 여러 번 계속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시드로 해도 그러니까 너무 의미 없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돈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시드를 갖고 해야 사실은 처음에 매매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데이 트레이더는요.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투하는 사람이야 혹은 현물 거래하는 사람이야 혹은 스윙 거래하는 사람이야 하면요. 수수료 별로 상관없습니다. 한번 매수하고 그냥 오래 끌고 가니까. 근데 데이 트레이더는 매수 매도가 계속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수수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거래소를 쓰면요. 시장가가 0.05%예요. 그쵸? 그러면 매수 매도를 하면 벌써 1%가 날아갑니다. 레버리지 10배를 사용을 하시면. 그러면 나는 무조건 1% 이상을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심리적 압박감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5%가 찍혀 있어, 수익률이. 근데 그러면 나는 익절하기가 싫은 거죠. 왜? 수수료 빼면 0.5%밖에 수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을 더 내고 덜 내고를 떠나서 매매 심리 싸움에서 내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높은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제 코드로 레퍼럴을 쓰시면 추천인으로 쓰시면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이런 비트게이트나 빙익스 이런 곳은 당연히 수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우위에 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수수료 할인을 받아서 좋고 그러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매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럼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고 이론적인 내용은 더 말씀드릴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가장 핵심 중에 핵심만 말씀드렸고 차근차근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